리팩터 리네임을 하시면 돼요. 리팩터 리네임. 3번 링크라고 하지 마시고 list.html 이렇게 바꿀게요. 여기를 list.html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리팩터 리네임 하시면 되고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파일 이름, 파일 제목이요. 파일 제목이 여기 보시면 list.html 이렇게 바뀌어 있죠. 이렇게. 네, 이렇게 바뀌어 있을 거고요. 바뀌어 있을 거고 여기 타이틀 부분에 리스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리스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잘못 넣었네요. 네, 여기서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 거냐면요. HTML에서 리스트를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루려고 합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 방법이 있어요. 3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방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UL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UL은 뭐의 약자냐면 ordered list. 우리말로 그대로 하면 순서가 없는 리스트란 뜻이고요. 번호를 사용하지 않고요. 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블릿을 이용한 블릿으로 아이템을 구분하는 리스트예요. 블릿.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ordered list라고 하는 태그가 있어요. ordered list. 태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태그 이름을 UL 또는 OL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써야 된다는 얘기고 이거는 순서가 있는 리스트. 숫자로 아이템을 구분하는 리스트. 자동으로 증가가 되는 숫자를 가지고서 아이템들을 구별하는 리스트를 O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UL과 OL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LI예요. LI. 이게 뭐의 약자냐면 리스트 아이템의 약자예요. 리스트 아이템은 UL 또는 OL 안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순서가 없는 리스트와 그리고 순서가 있는 리스트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리스트 안에 아이템들이 있는 거고요. 이 두 가지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definition list라고 하는 게 있어요. definition list는 나중에 따로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ordered list와 unordered list를 먼저 정리를 할게요. 네. 자, 그러면 밑에다가 H2 이렇게 만들게요. H2는 H1보다는 조금 작은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소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큰 제목,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작은 제목, 두 번째로 큰 제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unordered list를 먼저 만드는 방법을 볼게요. UL이라고 만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UL 안쪽에다가 LI를 넣으시면 돼요. 아이템을 한 3개만 넣어볼까요? 이렇게 한 3개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됐던 드라마나 영화 한번 넣어볼게요. 오징어 게임 있었죠? 지옥이 있었고요. 최근에 고요의 바다? 우리나라 드라마로만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혹시 다 보셨어요? 저는 오징어 게임하고 지옥 둘 다 봤고요. 둘 다 봤고 지옥은 웹툰이 아마 원작으로 있는 그런 거여서
저는 웹툰을 먼저 봤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드라마도 요번에 얼마 전에 봤습니다. 여기는 아직 제가 못 봤어요. 자, 일단 얘네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보죠. 얘네들이 화면이 어떻게 보이는지 봐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브라우저에서 index.html부터 다시 한번 가볼게요. index.html. 그러니까 리스트 태그라고 되어 있죠. 아까 링크 태그가 아니라 리스트 태그. 리스트 태그 클릭할게요. 네. 이동하는 페이지 보세요. 이동하는 페이지 어디로 갔습니까? 3번 list.html. 여기로 이동을 했죠. 이게 unordered list. 이게 unordered list고요. 보이시죠? UL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차지하 있는지 보이시죠? 그 다음에 LI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보이시죠? LI. 두 번째 LI, 세 번째 LI. 이게 unordered list와 그 안에 있는 리스트 아이템. 리스트 아이템. 되셨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별로 어렵지 않죠. 되게 쉬워요, HTML. 이렇게. 쉽고. 앞에 있는 이 녀석들, 이렇게 표시가,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그려주는 거 있죠? 이렇게 점점점 그려주는 거를 분릿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릿. 코드에서 분릿으로 아이템을 구별하는 리스트를 unordered 리스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분릿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아이템들 앞에 점점점 하고 찍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분릿의 모양은 CSS로 바꿔주실 수가 있으세요. 나중에 CSS를 이용하시면 분릿을 넣을 수도 있고 분릿을 안 넣을 수도 있고요. 분릿을 넣을 때 뭐 동그라미로 지금처럼 동그라미로 넣을 수도 있고 사각형으로 넣을 수도 있고 뭐 별표로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이미지로 넣을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그런 분릿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CSS로 하시면 돼요. 그런 걸 하시면 되고. 자, unordered list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ordered list를 한번 해볼까요? ordered list. 소제목 하나 더 넣을게요. 소제목 넣으시고 ordered list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만드시는 방법은 OL로 만드시면 돼요. 그럼 시작하는 태그가 있으니까 끝나는 태그가 있고 그 안쪽에다가 무엇을 만들어 주시면 되냐면 컨텐츠들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템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아이템은 똑같이 리스트 아이템입니다. 리스트 아이템. 위쪽에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 볼까요? 위쪽에 있는 거를 그대로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달라진 점은 아이템이 UL이냐, 리스트가 UL이냐, OL이냐 딱 요 차이예요. 요 차이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저희 브라우저로 가시고요. 새로 고침해 볼게요. 자, 여기가 두 번째 제목이에요. 두 번째 제목 H2. 그죠? 두 번째 제목이고 그 밑에 OL. OL 밑에 LI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렇죠? 네. 이게 오더드 리스트예요. unordered 리스트와 ordered 리스트의 차이점은 이미지로 블랙들이 놓이느냐 1, 2,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자동으로 매겨지는 이 차이예요.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 ordered 리스트에서도요. 이렇게 숫자로 넣을 건지 아니면 이런 숫자 있죠. 이렇게 이런 숫자. 네. 이런 걸로 넣을지 뭐 여러 가지 모양이 또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 스타일로 정의를 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태그 이름들만 기억을 하시면 만드시는 게 별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UL, OL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unordered 순서가 없는 리스트 그러면 UL 이렇게 딱 나오는 거고요.
ordered list 순서가 있는 리스트 이렇게 하면 OL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LI 리스트 아이템에서 첫 글자를 딴 거예요. LI. 네, 되셨습니까? 되셨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응용을 해볼까요? 리스트를 응용을 해볼게요. 리스트 응용. 자, 여러분들 그 다음이라고 하는 웹페이지를 보시면요. 다음 웹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글자들이 쭉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죠? 얘네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볼까요? 아까 어떻게 보면 된다 그랬어요? 이 페이지에서 여기 보이시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여기를 우리가 보고 싶은 부분을 딱 찍는 거예요. 그죠? 자,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지금 그 사이에 페이지가 바뀌어버려서 다시 좀 딴 데로 좀 갈게요. 자, 여기네요. 그죠? 그죠? 자,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li. 이제 li가 뭔지 아시겠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ul. unordered list가 있는 거예요. 페이지가 또 그 사이에 또 페이지가 바뀌어버렸네요. 나와라. 얘가 멈춰있지가 않아가지고요. 자, ul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저 그 링크들이 있는 부분들, 그 신문에 제목이 있는 부분들이 ul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그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li. 그죠? li를 이렇게 밑으로 가볼까요? 두 번째 신문 제목, 세 번째 신문 제목, 그 사이에 또 바뀌어버리네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여기를 클릭하면 어떤 기사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를 클릭하면 기사로 가야 되죠. 가야 되니까 그 밑에 그 안쪽에 뭐가 있어요? 앵커 태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트가 있고 리스트 아이템이 있고 그 다음에 이동할 수 있는 링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기와 같은 이런 것들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컨텐츠들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스타일은 나중에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블랙 포인트를 없애겠다. 뭐 간격은 얼마나 하겠다. 뭐 여백은 얼마나 주겠다. 폰트는 어떤 폰트를 사용하겠다. 이런 것들은 그 나중에 바꿔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무엇을 해보시냐면 그 구글, 네이버 다른 걸로 할까요? 유튜브로 할까요? 요즘 많이 가는 거는 유튜브 많이 가죠. 유튜브랑 또 뭐 페이스북? 네. 페이스북.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으로 이동하는 그 링크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각각의 홈페이지 주소들 알아야 돼요. 뭐 유튜브.com, facebook.com, instagram.com 이렇게 돼 있겠죠. 링크들의 리스트이기 때문에 리스트를 먼저 만드셔야 되고 리스트 안에 아이템이 있어야 되고 아이템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링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순서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그래서 HTML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면은요. 내가 만들어야 될 웹페이지를 참조를 하세요. 그리고 거기를 그 개발자 도구를 보는 거예요. 여기를 어떻게 만들었나? 그럼 그 개발자 도구에 나와 있는 그 뼈대 있잖아요. 뼈대를 딱 가지고 오는 거예요. 뼈대를 가지고 온 다음에 안에 있는 내용들만 채워주시면 돼요. 저도 사실은 그 웹디자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예쁘게 만드는 거는 잘 못해요. 예쁘게 만드는 건 못하고 남들이 잘 만들어 놓은 뼈대를 가지고 와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는 거는 하죠.
아마 뭐 UL로 만드셔도 되고 OL로 만드셔도 되고 무엇으로 만들든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UL로 만들게요. 굳이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1, 2, 3 번호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LI 그 다음에 LI를 닫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아이템이 몇 개가 있어야 되냐면 아이템이 3개가 있어야죠. 뼈대를 먼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어노더드 리스트가 있고 아이템이 하나, 둘, 3개가 있다. 뼈대를 먼저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 뼈대 안쪽에다가 뭘 만들어요? 링크를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링크. 여기에는 U, to, Q, V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여기에는 이게 있겠죠? href가 있겠죠. 그렇죠? 이것도 요만큼을 복사를 할까요? 아니면 이거 없는 상태에서 요만큼이 두 번째 아이템에도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이템에도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유튜브로 가라. 유튜브로 가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아이템에서는 페북으로 가라. 하면 되는 거고 세 번째에서는 인스타로 가라. 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각각 주소들을 써주시면 돼요. 주소들을. 아마 이게 맞다면 아마 이걸 거예요. youtube.com일 거예요. 그 다음에 아마도 페이스북은 모르시면 찾아보시면 돼요. 그죠? 아마 facebook.com일 거예요. .com일 거고 인스타도 앞에 요거는 다 똑같을 거예요. 똑같을 거고 인스타그램.com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고치면 되고요. 아마 이런 정도일 겁니다. 이런 정도. 그러니까 구조가 부모 엘리먼트가 있고 그 부모 엘리먼트 밑에 차일드 엘리먼트가 있고 그 밑에 다시 차일드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쪽에 부모는 바디가 되는 거예요. 바디가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리스트가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아이템이 링크를 가지고 있는 형태인 거예요. 되셨죠? 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럼 새로 고침만 해볼까요? 여러분들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 여기 유튜브, 페북, 인스타 이렇게 있는 그렇죠? 유튜브를 클릭하면 유튜브.com으로 가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페북 클릭하면 facebook.com 로그인하라고 나오네요. 저는 지금 로그인이 안 돼 있어서 인스타를 클릭하면 인스타그램 역시 로그인하라고 나오죠.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만드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만드는 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어요? 잘 되시죠? 자, 리스트에서 조금 더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이제 또 한번 그 소제목 하나 넣을게요. 소제목. 자, 이번에는 중첩 리스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첩 리스트. 중첩 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리스트 안에 다시 또 어떤 다른 리스트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있는 형태가 중첩 리스트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홈페이지를 보면요. 다음 홈페이지를 보면 적당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걸로. 여기 더보기 버튼 눌러볼게요. 더보기 버튼을 눌러보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메일, 다음 메일, 카카오 메일, 카페, 블로그, 티스토리, 브런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있고 미디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뉴스, 연예, 스포츠, 금융 등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쇼핑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선물하기, 쇼핑 라이브, 쇼핑하고 이런 식으로 있어요. 얘네들이 중첩 리스트예요. 얘네들이.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커뮤니케이션 여기로 한번 볼게요. 조금 다르게 만들긴 했네요. 여기는 DL, DT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했네요. DL, DT, DD라고 하는 걸 이용했는데 요거는 다른 파일에서 제가 한번 좀 보도록 하고 DL, DT, DD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만들 수도 있지만 중첩 리스트로 만들 수도 있어요. 중첩 리스트로 만드는 방법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비슷하게. 그럼 제일 처음에 리스트가 하나가 있어야 될 거예요. 리스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리스트 안쪽에 아이템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아이템은 아까 첫 번째 아이템이 커뮤니케이션이었나요? 커뮤니케이션. 두 번째 아이템이 미디어 이렇게 있었죠. 일단은 이렇게 먼저 만드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아이템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라고 하는 아이템 하나 만들고요. 하나 더 있었죠. 뭐 쇼핑이라고 있었나요? 여기에 뭐 쇼핑, 생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보면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새로 고침 해보시면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직 중첩 리스트가 아니죠. 그냥 단일 리스트고요. 단일 리스트고 li 안쪽에다가 자 li를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할게요. 이렇게 li 안쪽에다가 무엇을 만들어 주시는 거냐면 리스트를 하나 더 만드십니다. 리스트를 하나 더 만드시면서 여기에다가 아이템을 넣는 거죠. 아까 커뮤니케이션에서 뭐가 있었나요? 아마 메일이라고 하는 거 있었던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카페라고 하는 게 있었던 것 같고요. 블로그, 브런치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UL 안쪽에 아이템 안에서 또 다른 리스트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이게 중첩 리스트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바깥쪽 리스트와 아이템을 먼저 만들어 놓고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아이템 안에서 또 다른 리스트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미디어나 쇼핑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하고 그 안쪽에다가 다시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리스트가 있으니까 리스트 안쪽에는 뭐가 있어요? 리스트 아이템이 있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할게요. 아까 뉴스 보니까 그냥 일반 뉴스가 있었고 연예기사 뉴스가 있었고 스포츠 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정도로 할까요? 쇼핑 생활은 그냥 건너뛸게요. 자, 어떻게 보이는지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화면에서 어떻게 보이냐면 다음과 같이 보입니다. 중첩 리스트, UL. 바깥쪽 UL은 이 전체를 하는 거예요. 바깥쪽 UL은. 그 다음에 UL 안에 첫 번째 아이템, 두 번째 아이템, 세 번째 아이템이 각각 있죠. 첫 번째 아이템이 또 다른 리스트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템에서도 또 다른 UL을 이렇게 또 포함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아이템에서는 그냥 아이템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중첩이 될 때마다 블렛은요 자동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가 더 들어가면은요 또 다른 블렛 이미지, 다른 이미지로 자동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물론 뭐 앞쪽을 동그라미로 하고요, 뒤쪽을 색깔이 있는 걸로 하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뭐 그거는 만들기 나름이에요. 스타일을 입히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첩 리스트를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아까 다음과 같은 페이지는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리스트를 먼저 만들어 놓고 나중에 CSS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얘네들을 입혀주는 거예요. 스타일만 입혀주면 아까처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각각을 또 어떻게 만들 수 링크로 만들 수 있겠죠. 메일을 클릭하면 메일 사이트로 넘어가고 카페를 클릭하면 카페 사이트로 넘어가고 그거는 다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안쪽에다가 앵커 태그를 또 하나씩 다 넣어주는 거예요. 리스트 안에 아이템, 아이템 안에 리스트, 리스트 안에 다시 아이템, 아이템 안에 링크. 이런 식으로 컨텐츠들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스타일 입혀주시면 되는 거예요. 스타일 입혀주시면. 지금은 되게 보이는 게 정말 허접하게 보이죠. 정말 허접하게 보이는데 정말 나중에 CSS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마법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네, 그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네, 중첩 리스트도 이렇게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아까 제가 리스트가 몇 가지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UL하고 OL만 말씀을 드렸죠. LI는 리스트가 아니라 리스트 아이템이고 UL과 OL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다음을 보니까 UL이나 OL이 아니라 DL 뭐 이렇게 만들었던 게 있었어요. 그죠? 그게 더 있어요.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밑에다가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다가요. 또 소제목 하나 더 넣을게요. 소제목을 넣고 여기는 디스크립션 리스트 사전식 리스트라고 할게요. 그냥 디스크립션 리스트라고만 할까요? 이거는 주석으로 먼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사전식 리스트에서 사용하는 태그 이름들. 사전식 리스트에서 사용하는 태그 이름들. 우선 DL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DL이 위에서 작성한 거예요. 디스크립션 리스트. 사전식 리스트라고 생각하면 사전식 리스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사전이 뭐예요? 사전. 영어 사전, 국어 사전, 영어 사전. 사전은 단어가 있죠. 단어가 있고 밑에 뜻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뜻이 여러 개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1번 뜻, 2번 뜻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A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뜻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또 뜻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거를 리스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단어에 해당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고요. 단어에 해당하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단어의 뜻에 해당하는 게 설명에 해당하는 게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용어가 있어야 되고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있는 사전식 리스트라고 하면 용어와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을 갖는 리스트란 뜻이에요. 단어. 그래서 DL에서는 DT라고 하는 태그가 사용이 돼요. DT는 디스크립션 텀이에요. 그냥 텀이라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크립션 리스트에서 사용하는 텀, 용어라는 뜻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용어. DD라고 하는 게 있어요. DD. DD의 뒤쪽이 뭐냐? 디스크립션이에요. 디스크립션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이게 데피니션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게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명. 그래서 그 UL이나 OL은 그 아이템을 뭘로 설명을 했냐면 LI로 설명을 했거든요. LI로 아이템들을 넣어주는데 DL은 DT와 DD라고 하는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자, 만드시는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DL이라고 만드시는 거예요. DL. DL에서는 DT와 DD가 짝을 이뤄요. 그냥 단순하게 아이템만 있는 게 아니라 DT와 DD가 서로 짝을 이룹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 이렇게 할까요? HTML. 뭐 약자까지 여기다 쓸까요? 하이퍼, 텍스트, 마커, 인글리시. 다시 한번 DT 하고요. DD를 또 하나를 넣을게요. 여기는 C, SS, 맞아요.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의 약자예요. CSS는 뭐냐면 웹페이지에 스타일을 작성하는 문법이에요. 문법. 일단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 고침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 어떻게 보이죠? 여기가 DT예요. DL. 그러니까 DL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DL은 전체 HTML과 CSS를 합쳐 놓은 게 DL이에요. DL이고 DT는 단어. 그다음에 DD는 거기에 대한 설명. DT, DD 거기에 대한 설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마다 그 설명이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DT에다가 DD가 여러 개 있어도 돼요.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 여기 약자를 여기다 넣었는데 약자를 사실은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제가 많이 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보이는지 볼까요?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이렇게도. 하나의 DT에다가 DD가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전을 보면 단어는 하나가 있고 단어에 1번 뜻, 2번 뜻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의 텀 밑에 definition 혹은 description이 2개 이상이 있어도 되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게 할까요? 여기도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L, 그러니까 DT와 DD는 누구 밑에 있어야 된다? DL 밑에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렇죠? DL 안에서 사용하는 텀, 용어.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DL 안에서 사용하는 설명을 위한 태그. 이거는 단어를 위한 태그가 DT. 그 다음에 설명을 위한 태그가 DD. description 혹은 definition. 자, 하나만 더 정리를 할게요. 저희가 그 JSP를 시작하기 전에 할 게 뭐가 있냐면
자바스크립트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저희가 공부를 할 거예요. JSP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 주에 다 끝낼 게 뭐냐면 HTML과 CSS와 자바스크립트. 2021년이 끝나기 전에 2022년이 되기 전에 끝낼 게 HTML과 CSS와 자바스크립트인데 자바스크립트는 웹페이지에 동적인 기능, 이벤트, 처리를 담당하는 프로그래밍 랭귀지예요. 자바스크립트는 자바랑은 완전히 다른 언어입니다. 뭐 예를 if 같으면 비슷하게 보이기도 해요. if else, for 이런 거를 보면 자바랑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자바랑은 완전히 다른 언어고요. 문법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은데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를 공부를 할 거예요. 저희가 자바를 공부할 때는 거의 6주가 걸렸죠. 자바스크립트는 한 하루 정도에 끝내려고 해요. 하루나 이틀 정도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게 공부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렇게 만드는 리스트가 DL, Description List라고 하는 리스트예요. 네, 마지막으로 새로 고침 한 번만 더 하고요. 이렇게 보이죠? HTML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CSS는 캐스케이딩, 스타일 쉿,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보여주는 리스트를 디스크립션 리스트. 아까 다음에서는 그 중첩 리스트로 만든 게 아니었고요. 여기를 DT 텀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를 DD로 만들었던 거예요. 디스크립션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텀과 디스크립션으로 해서 그 디스크립션 리스트로 중첩 리스트를 대신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들여쓰기가 안 돼 있었죠. 그 들여쓰기 안 돼 있는 것들은 그 스타일만 잡아주시면 돼요. 스타일 DT는 어떻게 스타일을 잡겠다, DD는 어떻게 스타일을 잡겠다 그런 식으로 스타일을 잡아주시면 아까 다음과 같은 그런 웹페이지를 또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HTML에서 할 일은 뭐냐면 여기도 설명을 드렸지만 웹페이지에 컨텐츠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리스트가 들어간다, 뭐 링크가 들어간다, 이미지가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그 컨텐츠들을 HTML이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예쁘게 꾸며주는 거. 뭐 오른쪽에 배치할지 왼쪽에 배치할지 뭐 여백은 얼마나 줄지 그 다음에 뭐 회색 폰트를 사용할지 검은색 폰트를 사용할지 굵은 폰트를 사용할지 이렇게 예쁘게 꾸며주는 거는 CSS가 하는 거고 아직 여러분들 그 우리 자바를 할 때 버튼 클릭하면 어떤 동작 했었잖아요. 그죠? 이벤트 핸들러라고 하는 거 등록했었죠. 자바스크립트가 그걸 하는 거예요.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을 해서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언어가 자바스크립트인 거예요. 그래서 웹페이지 하나를 만드는데 필요한 문법이 가장 기본이 HTML과 CSS와 자바스크립트인 거예요. 세 개는 다 그 사용하시는 그런 그 용법이 달라요. 사용하시는 그런 게 다른 겁니다. 용도가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HTML의 용도와 그 다음에 CSS의 용도와 자바스크립트의 용도는 서로 다른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다들 잘 되시죠?